오늘 외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외신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인터뷰한 외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 차기 대권 주자, 윤석열을 몰아내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 왼쪽에 지금 보시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지입니다. 여기서 경제 기사에서 경제지에서 글로벌 경제지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지 않고 이 누가 지금 대통령에 서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미중 관계가 아니죠. 한중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한중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미 동맹 관련해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 일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 안보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등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IRA라는 보조금 관련한 것을 트럼프가 과연 지켜내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가 사실은 본인들 외교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외교적으로 딜을 잘하느냐는 사실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경제 동맹 같은 그런 관계와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인터뷰를 했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뉴욕타임스 오른쪽은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뉴욕타임스로 뽑은 이유는 뉴욕타임스에서 되게 재밌는 시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먼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묘사하고 어떤 포인트를 짚었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인터뷰했는지 그 핵심까지 짚어드린 다음에 그 외에 주요 외신 기사 한 세네 꼭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11시 안에 끝내는 걸로 일단 목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저희 멤버십 월 4,9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멤버십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뉴스포터 네이버에 가시면 뉴스포터 해리포터 치시면 저희 프리미엄이 있고요. 또 저희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독 계좌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구독료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하실 수 있도록 저희 뉴스 사이트 페이스북 그룹을 열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끝에 제가 이제 또 다른 프로모션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또 꼭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웃는 모습 저도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뺑뺑 돌아? 뭐가 이렇게 뺑뺑 도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기사의 그 이미지를 보면서, 잘 찍었다. 사진 참 잘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날 찍은 기사고요. 국회의사당 안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 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무실인가요? 하여튼 어딘가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기사를 쓴 분은 최상훈 서울특파원, 그러니까 서울 국장, 지국장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최상훈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이 인터뷰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개업날 본인이 라이브를 하면서 이 담을 넘는 것들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외신들의 눈에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고 그것이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뭐라고 해야죠? 신속한 판단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빠른 결단력과 신속함들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요 영상을 바로바로 이렇게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해서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국민들과 군인들과의 대치 모습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실렸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탄핵 반대 내란 공범이라는 포스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실렸고, 그 다음에는, 참 보기가 힘든 윤석열 씨의 배 나온 이 모습이 실렸고, 뒤에는, 정말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고 그 배지를 뽑아서 내다 던지고 싶은 그런 국민의힘의 어, 의원이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우리 국민들의 탄핵 저지를 들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표결이 가결되지 않았죠. 결국 표결에 실패하면서 탄핵 표결 실패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모습.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가 대략 실렸습니다. 일단 요 이제 기사를 제가 뭐 하나하나 그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뉴스 포털을 구독하시면 제가 그 이 전문을 요약을 해서 좀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 몇 개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히읗, 지읒, 히읗님, 15,000원 슈퍼챗 정말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혹성 탈출 머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복님 머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 카톡으로 혹시 단톡 같은 게 있으시면 제 이 링크 많이 많이 좀 뿌려주세요. 네. 이런저런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뉴욕타임즈에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에 대한 어떤 배경은 다 알지만 사실 이 기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는 기사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이 다른 점들을 짚었던 게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짚었냐? 여기를 보면 네, 여기입니다. Mr. Lee, whose parents made a living cleaning public toilet. 이재명은 부모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가족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또 티네이저부터 계속 그 노동으로 굉장히 이제 10대부터 노동을 했던 사람, 공장에서. 성인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였고, 시민활동가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바로 나오죠. Mr. Yoon, 윤석열은 the son of a college professor. 그러니까 다 아시죠? 이 정도면 교수의 아들이었어요.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교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런 평범한 가정, 어떻게 보면 좀 가난했던 그런 가정과 반대로 엘리트 대학 교수의 아들, 그리고 스타 검사. 왜냐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스타 검사가 되었고, 그는 베리 비즈니스 카인들리한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었던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While his critic called him out of touch with ordinary people.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없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게 제가, 참, 그 외신에서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 부분을 했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Mr. Lee's speech sounds practiced and methodical이라고 하는데 The Mr. Yoon tends to ramble and brag. 이게 무슨 뜻이냐?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굉장히 연습이 잘 되고 찰기적으로 들리는데 이 윤석열의 연설을 들어보면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다. 이쯤 되면 이제 뉴욕타임스 거의 커밍아웃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게 묘사하고 윤석열을 굉장히 바보처럼 묘사를 했어요. 부모님은 엘리트고 훨씬 더 부유한 그런 데서 자라가지고 이 연설도 진짜 바보처럼 못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어떤 그 각각의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양극화됐다라는 면도 물론 짚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사는 어쨌든
차기 대통령으로 급부상 중인 유력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개 기사다. 전 세계인들에게 그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 것을 소개했던 기사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썼기 때문에 최상훈 기자님 한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많이 짚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분열됐었는데, 이게 결국엔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의 권력 충돌로 인해서 더 이게 확대됐다, 분열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정권을 잡는다면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개인적인 감정을 발산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증진하는 도구가 아니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멘트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그가 밝혔다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빼고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탄핵을 하기 위해 그런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사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The dam will eventually break. 댐은 우리가 아는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we will have a bloodless revolu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혈 사태가 없는 무혈 혁명이 결국엔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안전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혁명을 반드시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요 굉장히 야심찬 그리고 굉장히 확신 있는 그런 멘트로 이 뉴욕타임스의 인터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터치됐다. 많은, 세계인들이 이걸 읽는데, 되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한 번에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사였다 평가하고 싶고요. 뭐 항상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선배 기사는 제가 항상 구독을 하니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뽑으면서 헤드라인이 He might be the South Korea's next president. 그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All he has to do is impeach the current one. 지금 당장 그가 해야 될 것은 윤석열을 바로 탄핵하는 것일 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뿐이다. 지금 간식 달라고 계속 애교 피는 거예요? 앉아. 그만. 없어. 이제 자요. 그만. 스탑. 그만. 오늘 다 먹었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도 이제 참을성이 있어야죠. 그쵸?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 우리 강아지 이제 자요. 레이 다운. 자는 거예요. 네. 우리 강아지 귀엽죠? 귀여우면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로 가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 헌법 질서에 위협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기로 결심했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022년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근소한 차이로 패한 이재명 대표는 다시 대선에 도전할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죠. 뭐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좀 있어야 하니까 막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합의가 여당 2차 내란 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위헌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과의 대립, 그리고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 강화로 대표되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할 것이다. 여기에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승리가 되면 지금 윤석열이 깔아놓은 그런 외교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어떤 외교적인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중국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중국에서는 내심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굉장히 중국을 좀 적대시했죠. 중국과 북한을 적대시했고 그냥 일본과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그들과 그냥 동맹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중국에서 되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교는 그 어떤 편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한쪽에 설 수도 있고 또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에 설 수도 있는 굉장히 여우처럼 좌우를 잘 움직이면서 이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갑자기 중국을 버릴 수 없어요. 막대한 경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이득에 맞게 어쩔 때는 미국에 가고 어쩔 때는 중국에 가고 이렇게 아주 그들을 애달게 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피력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불렀냐? 버니 샌더스 앤 도널드 트럼프. 사람들이 나를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버니 샌더스라고 한다. 이제 기본소득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버니 샌더스의 이름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어쩌면 또 트럼프의 어떤 그런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을 그런 어떤 트럼프와 비교하기도 한다 해서 오늘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마치 이렇게 나왔죠. 오늘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트럼프, 이재명 치면 다 이걸로 기사를 뽑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이재명 치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경향신문도 이렇게 뽑았네요. 이재명, 어떤 사람들을 나를 트럼프 같다고 해 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는 가장 빠르게 좀 요거를 번역해서 전달해 드린 것 같고,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네요. 이거, 네, 전혀 광고가 이렇게 뜨는데, 전혀 이런 거 광고 관심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상하게 이재명, 트럼프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냈네요. 일부 사람들이 나를 트럼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리얼리스트, 그다음에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고 실용주의자라는 점 때문이다. 이제 이런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좀 외신 기사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 참 요거는 다시 봐도 국회의사당 앞에 토요일 집회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하여튼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요거는 아사히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재명 대표 인터뷰했거든요. 을 전해가지고 입법 권력,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이 나라의 모든 국가 권력을 내 손으로 완전히 다져나갑니다. 절대 군주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란의 주범이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그 아래 자막으로 일본어를 깔았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 아사히 신문은 아시겠지만 일본 신문이고 일본 신문 중에서도 그 굉장히 좀 리버럴한 그래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사히에서는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고 멈출 수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이제 인용해서 인터뷰 기사를 냈고요. 아사히 신문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의 여당 대표가 언급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이 조기는 지금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 꼼수다라는 그 부분을 아사히 신문이 좀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이 말은 즉슨 이 한동훈의 말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발의할 방침을 이 아사히 신문이 키워서 썼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 야당의 국정 운영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한테 선택받지 않은 자가 권력자가 되려는데 이걸 왜 도와야 되냐?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무계하다라고 일본 기자에게 얘기했고 이거를 아사히 신문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이나 뭐 다른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니공이나 뭐 경공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굉장히 좋았던 프렌들리한 대통령이었으니까. 뭐 그냥 프렌들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퍼다 줬던 그런 대통령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 속으로 아, 이재명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친일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에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뭐 우리 관계가 나빠질 것이다 말 안 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기사는 요리우미 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사태 및 윤 대통령 대일 외교의 비판 증가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일 외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너무 퍼줬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제 내란죄 수사가 되면 결국에는 내년 1월 예정된 이시바 총리 반환이 취소가 될 것이고 지금 거의 최소화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친일 정책에 굉장히 뿔났던 그 민심이 돌아설 것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다음 그 정권을 잡는 사람이 누가 됐든 대놓고 친일 정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여러모로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고민해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지금 되게 이제 숨가쁘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인터뷰한 외신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꽤 길네요. 이걸 다 하니까 벌써 이제 마칠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어떤 게 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